새벽 3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의료용 조명이 하얗게 번지는 복도 끝. 지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운 끝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고성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넌 쌍둥이 남매야. 우진이가 내 간이 필요해. 그 한 문장이 그녀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간신히 소리가 되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쌍둥이, 남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그들 둘만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나는 뭐였죠?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성희는 눈물 한 방울을 더 흘리며 답했습니다. 너는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야. 희망. 그 단어가 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찾아진 존재였던 걸까? 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성희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성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허공에 뻗은 채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없이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공허함만이 커져갔을 뿐입니다. 며칠 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AP그룹 본사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샹들리에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기자들, 직원들, 그리고 축하객들. 환영합니다. 이지혁 대표님. AP그룹의 새 회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지혁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경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AP그룹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로비 한편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그녀는 그의 떨림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균열을. 아버지, 저 해냈어요. 지역의 눈동자 속에 상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그는 이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지역을 따라다녔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를. 그 순간 은호는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되찾고 있고 누군가는 인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행사가 끝난 후 로비는 천천히 비었습니다. 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은호야.
뒤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이 다가왔습니다. 정장 재킷은 벗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회장이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나. 잘할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지역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아?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역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성이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고성이는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성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나를 믿어줘.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우진이는 내 동생이야. 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왜 30년 동안 날 버렸어요? 고요가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성희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은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땐 선택이 없었어. 우진이가 너무 아팠어. 선택이 없었다고요? 엄마는 선택했잖아요. 우진이를 선택했고 날 버렸잖아요. 은호야,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은호는 오래된 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관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반마다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천천히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1993년 산부인과 출산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쌍둥이 출산 비공개.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쌍둥이 여아 출산. 한 명은 보육원으로, 한 명은 해외 입양으로 보냄.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당신은 날 팔았어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거대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공허함.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이란 건 사람을 구원하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는다는 걸. 그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야겠어. 며칠 후 병원 중환자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모니터가 심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우진아. 은호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술 준비됐대. 간이식이 필요하대. 우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라면 이유는 충분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때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의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공여적 합자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뇌사자 중에서 조직적 합도가 완벽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우진은 살았고 은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성희의 집.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젊은 그녀와 두 아이, 쌍둥이.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액자를 벽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게 이 아이들을 망쳤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엄마라 부르지 마.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죄.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화창한 오후. AP 회장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이구나. 은호의 시선이 넓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지혁이 책상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내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일하자.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께? 난 혼자 하기 싫어.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길을 가야 해. 이젠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내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존중할게. 근데 가끔은 보러 와줘. 은호가 웃었습니다. 좋아. 대신 우리 프로젝트는 같이 하자. 프로젝트? 내가 디자인하는 새 공간. 당신 회사가 지원해주면 어때? 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짧은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감정. 1년 후, 결혼식장. 하얀 꽃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이지혁이 섰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멋졌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은호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조용한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한편, 식장 한편 구석에서 고성이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미소인지 후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쌍둥이 사진. 어린 은호와 우진.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식장에서는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잔잔했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해주세요.